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이거 말이죠, 안철수 씨가 대선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 10시쯤에 선언하신다고 하는데, 비아냥거리는 댓글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지율이 허경영한테 밀린다는 둥 어쩐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정권 교체를 이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런 입장에서 윤석열을 지지를 합니다만은, 만에 하나 대선 경선에서, 국힘의 경선에서 윤석열이 아니라 홍준표가 됐을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어떤 그 전략가들이 다 안철수 쪽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프레데터나 에이리언을 뽑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실 보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도 입장에서는 안철수라는 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위 말해서 언제든지 저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차기를 준비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사실 국무총리 제1순위이기도 하고요. 어떤 정부이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수없이 많이 검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안철수 씨가 초대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일단 흠결이 없는 방탄 국무총리가 필요하거든요. 감히 민주당 애들이 어떻게 안철수 씨한테 막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일단 대선 출마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선이라는 이제 큰 어떤 경기에 뛰어드신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철수는 결국 완주할 것이다, 아니면 중도에 이제 힘을 합칠 것이다, 윤석열과. 이런저런 분석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보다도 일단 대선 출마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안철수의 대선 출마가 지금 필요하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각 지지자들별로 이합 집산도 많고, 그다음에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서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약간 지금이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국힘도 그렇고 당내 경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서로 자기 지지자 후보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 외에 중도 이런 분들이, 부동층 이런 분들이 정치 꼴보기도 싫다, 왜냐면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니, 그래서 나는 투표 안 하고 그냥 놀러 갈란다, 이런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탈표,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이탈하는 이탈표를 안철수 씨가 출마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붙잡아 줄 수 있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도 지지하기 싫고 민주당도 지지하기 싫은데, 내가 좋아하는 후보들은 오히려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했고 밖에 있는데, 내가 왜 이 대선 전국에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라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시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해결책, 제3의 후보 이런 역할을 이제 안철수 씨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씨 개인 입장으로 봐서도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그냥 정치인으로서 지지해 주겠다 라고 해버리시면 큰 무게감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계획대로 안철수 씨가 만약에 오세훈 씨의 자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돼가지고 서울시장으로서 일하고 있었다면 편한 마음으로 윤석열을 지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는 서울시장 선거 다시 나오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잘 안 됐죠. 대신에 지분은 상당히 얻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충분히 기여를 했고, 사람들은 오세훈보다 안철수를 더
환호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자리를 안철수 씨의 가장 최측근인 사람이 이제 그 자리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라는 어떤 그 세력의 이제 상당한 지분이 서울시 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대선 가능성,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쪽 지지표가 한 30%에서 40%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 윤석열 씨 지지표도 이제 박박 긁어 모아서 최대한 끌어 모으면 뭐 50% 넘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만약에 안철수 씨가 출마하게 되면 그 중에 한 20%, 10% 이렇게 해서 한 24% 정도를 양쪽에서 이제 조금씩 떼와가지고 차지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이재명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거든요. 3자 대결로 갈 경우. 그렇기 때문에 뭐 안철수나 윤석열 둘 중에 하나 관둔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사실은 정권 교체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안철수 씨가 모를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 대선 출마는 일종의 이제 지분 확보 차원에서 하는 출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대선 출마자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서로 대등하게 만나서 단일화 협상을 하고 단일화 지지선을 하는 것들이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죠. 다만 김종인 씨나 이제 그 이준석, 김근식 이런 사람들의 존재 때문에 합당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합당. 근데 이제 또 변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 숫자를 몇몇 할당해 달라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합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합당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냥 대선 후보 단일화 해서 이제 지지를 몰아주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시기는 언제냐? 11월 1일 날 출마를 하셨으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월 30일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야 두 분이 이제 열심히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한 달 동안 본선 레이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달 정도는 안철수 씨도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한번 과시해보는 그런 자리를 가지실 겁니다. 거기에 붙는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뭐 10%, 15%까지 올라간다면 이제 좀 더 빨리 윤석열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할 테고, 그 지지가 이제 예전 같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쪽에서 좀 더 빨리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선거라는 게 어차피 그 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이제 이합 집산, 그리고 서로 간에 치열한 수싸움, 또 협상, 협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서로가 서로 그 지지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어제 뭐 김대중 칼럼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윤석열을 태종에 비유하고 이제 안철수를 세종에 비유하는 비유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원조가 접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스미더스 계정으로 예전에 한번 안철수 지지자들하고 박이 터지게 토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철수의 새정치는 사실 뭔가 누굴 공격하고 들이받고 개혁을 하고 뜯고 뭐 이런 정치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 미래의 한 10년, 20년 뒤의 모습을 구상해보는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기술, 과학 이쪽으로 안철수 씨가 많이 좀 특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반면 윤석열 씨의 정치는 일단 그 약간 망가졌다고 생각되는 국가를 바로잡는 정치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나 또는 이제 그 범죄 수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그 정치인들이 수사 대상자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분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욕망에 따라서 갈라지는 걸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전제로 하기 때문에 뭐 인위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습니다만 자기들끼리 갈라지는 거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라는 게 늘 여당 쪽에 있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무리 없이 넘어오기 위한 안전판으로서 그 국민의힘 외에 국민의당이라는 존재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연립정권이라는 어떤 말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마치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의 이중대처럼 존재를 하면서도 사실 자기들은 별개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논지겠죠. 늘 이제 그 여소야대,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야당이 컸을 경우에는 분당과 합당을 통해서 다시 거대 여당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를 위해서라면 민주당에도 보수적이고 또 법치를 추구하는 안정적인 좋은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무리 없이 합류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당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여러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 정책이나 이념을 공유하는 급진적이지 않은 안정적인 이런 정당들이 이제 합종 연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정치 현실인 걸 보면 안철수 씨의 대선 출마 자체는 이제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사실 안철수가 지금 대권 출마 선언을 하신다는 거는 바꿔 말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일단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서울시장, 지방선거 이런 데 일어나지 않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안철수 씨의 정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예견처럼 말씀드렸고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출마하셨다가 지지율이 만약에 뭐 30%, 40%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제 윤석열 씨와 손을 잡으시고 국무총리가 되시고 그렇게 1년 반에서 2년 정도 국정 운영을 하시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에, 그러니까 다음 국회 때가 오겠죠. 선거가 총선이. 그걸 국회의원에 출마하셔가지고 당선되시고 원내대표 또는 당대표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정권을 이어받을 그런 준비를 하시게 되면 국민의당이 함께 이끄는 국민당의 어떤 그 10년이 이제 안정적으로 보장이 될 겁니다. 저는 그게 대한민국이 단순히 보수가 장악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나마 법치의 틀에서 안정적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사실 팬덤 정치에 휩싸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 강력한 팬덤 정치 때문에 민주당의 의사결정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 팬덤이 이미 발생해버렸고 존재하고 있는 이상 민주당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이제 보수가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서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뭐 제가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지금 밝히기에는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뭐가 다 완성이 되면, 완료가 되면 그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